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축구대회 별들의 전쟁에 역대 가장 많은 한국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시즌입니다. 개막전 일정에 무려 4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활약도 좋았고 또 주목할 만한 결과들, 놀라운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활약은 별도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그 외에 다른 한국 선수들의 활약과 전체 결과 종합, 첫날 이야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개막 첫날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기를 치렀던 AC밀란과 뉴캐슬 0대0으로 비겼고요. 맨시티, 츠르베나 츠베즈다, 영보이스, 라이프치히가 한 조에 속해 있잖아요. 영보이스와 라이프치히가 먼저 경기했는데 라이프치히가 영보이스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로얄 안트워프를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고요. 페에노르트는 셀틱, 한국인 트리오가 소속된 팀이죠. 셀틱을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라치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열렸는데요. 라치오가 안방에서 아틀레티코에 0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극장 동점골을 넣었는데 골키퍼가 동점골을 넣는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선발 출전한 츠르베나 츠베지다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 황인범 선수의 기점 플레이로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아쉽게 3대1로 역전패를 했고요.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한 파리 생제르맹은 도르트문트의 2대0 승리,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포르투의 경기에서는 포르투가 3대1로 승리했습니다. 먼저 이 라치오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골이 나왔어요. 전반 29분 바리우스의 골로 앞서가는 아틀레티코, 거의 승리가 유력한 상태에서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코너킥 기회가 주어지자 프로베델 골키퍼가 공격에 가담을 했거든요. 골키퍼의 가담 속에 1차적인 코너킥 공격은 무위에 그쳤지만 측면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올라온 크로스 패스를 배후에 있던 프로베델이 코너킥 공격이 끝난 이후에도 내려가지 않고 그냥 끝까지 공격에 남아 있었는데 날카로운 침투에 이은 점프 그리고 강력한 헤더 슈팅,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골을 터뜨렸고 이날 경기 MOM으로 선정이 됐고 선수들이 행가래를 칠 정도로 이 기가 막힌 골로 팀을 패배해서 구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르셀로나의 부활인데요. 사실 올 시즌 바르셀로나가 덴벨레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에 보내주는 상황이 됐었고 또 여러모로 좀 위기를 겪고 있고 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지난 시즌에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과 함께 라리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오히려 전력 보강에 좀 실패했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로부터 주앙 칸셀루 그리고 아틀레티코에서 주앙 펠릭스 이 두 명의 포르투갈 출신 주앙을 임대로 데려와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라리가의 강호죠. 레알 베티스와의 홈경기 5대0 대승에 이어 안트워프전까지 5대0 대승, 2경기 연속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그 중심에 펠릭스와 칸셀루가 있었습니다. 펠릭스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고 이날 경기 멀티골을 넣었는데요. 전반 11분에 귄도안의 패스를 받아서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안쪽 지역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니어 포스트로 꽂아 넣는 미친 결정력을 보여줬어요. 지난 베티스전도 그랬지만 사실 첼시에 임대됐던 기간이라든지 또 아틀레티코에서 뛸 때도 천재성은 한 번씩 보여줬지만 결정력이라든지 효율성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오히려 바르셀로나에 오니까 본인의 효율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배하고 또 좋은 미드필더들의 지원을 받으니까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고 자신감도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주앙 펠릭스의 골 이후에 레반도프스키의 두 번째 골도 나왔고 상대 자책골까지 하피냐가 끌어내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펠릭스,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이 쓰리톱이 완전히 제대로 구동하고 있는데요. 후반전에도 레반도프스키의 어시스트를 받은 가비의 골 그리고 경기 막판 하피냐의 크로스에 이은 주앙 펠릭스의 헤더골까지 나오면서 5대0으로 바르셀로나가 크게 이기면서 라리가 우승 및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 활약이 있었던 맨시티와의 경기, 이 경기에도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홀란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훌리안 알바레스를 처진 스트라이커로 배치하는 비대칭 투톱을 썼고요. 좌우 측면에 포든과 베르나르도 실바,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마테우스 누네스와 로드리를 배치했는데 알바레스가 좀 혼란의 옆자리에 올라가는 투톱에 가깝게 올라가서 공격을 했고 누네스가 3선에서 2선으로 올라가서 또 공격 빌드업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세르히오 고메스가 레프트백으로 워커가 라이트백으로 아케와 후뱅디아스가 센터백으로 나오면서 조금의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는데요. 즈베지다 같은 경우에는 4-2-3-1로 경기를 했는데 이바니치 선수가 공미로 뛰고 황인범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로 한 칸 내려와서 표기가 돼 있지만 실제로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바니치와 더불어서 황인범 선수도 좀 올라가서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는 전천후 활약을 펼쳤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경기 시작 5분 만이었습니다. 마테우스 누네스가 오른쪽에서 베실바에게 공을 밀어주고 베실바가 워커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배우 침투 스루 패스를 보냈는데 중앙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워커를 끝까지 쫓아가서 센터백의 영역 혹은
풀백의 영역까지 따라가서 멋진 태클로 이제 블로킹 수비에 성공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전반 15분 베실바가 측면에서 로드리에게 공을 연결하면서 로드리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트래블 당시 또 챔스 결승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펼쳤지만 점점 더 이 공격 능력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직접 공을 운반하고 끌고 올라가면서 시도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위협했는데 골키퍼 글레이저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전반 25분에도 황희범 선수의 수비 가담이 좋았었는데요. 알바레스를 향해 이어진 전진 패스, 황희범 선수가 알바레스가 비어있는 것을 가장 먼저 포착하고 따라와서 태클로 빼내고 역습을 전개하기 위한 패스를 이제 뿌렸는데 이 패스를 다시 맨시티가 압박으로 빼앗아내고 공격을 전개했어요. 그런 가운데 포든의 크로스에 이은 혼란의 헤더 슈팅까지 나왔지만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즈베즈다 입장에서는 행운으로 좀 위기를 넘기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거나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수비 가담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맨시티가 거의 공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공격을 하다 보니까 황인범 선수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내려가서 플레이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공격에 가담할 때는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전반 30분이었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부카리가 대각선 가운데 지역으로 돌파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오른쪽 측면에 선수가 비었잖아요. 황인범 선수가 그 부카리가 비운 오른쪽 자리로 따라 올라갔고 부카리가 이제 본인의 앞쪽에 수비수들이 커버하고 있으니까 황인범 선수가 좀 프리하게 공간에 침투한 것을 보고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문전 날카롭게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 에데르송이 몸을 던져서 펀칭을 했어요. 에데르송의 손이 닿지 않았다면 스트라이커 은디아에게 연결돼서 또 골까지 노릴 수 있었던 좋은 크로스 패스, 좋은 침투와 좋은 움직임을 황인범 선수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츠베즈다가 좋은 수비 조직을 보여줬지만 이 수비 조직을 중거리 슈팅, 날카로운 슈팅으로 맨시티가 공략을 했거든요. 전반 38분에는 알바레스가 벼락 같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골키퍼의 선방이 또 한 번 위기를 구해냈고요. 41분에는 아케의 전진 패스를 받은 레프트백 세르히오 고메스의 크로스 패스를 포든이 순간적으로 프리찬스가 되면서 헤더 슈팅으로 근거리에서 가져갔지만 이 역시 이제 글레이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이날 경기 츠베즈다 골키퍼가 정말 미친 선방을 계속해서 펼쳐 보였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를 빼고 돌파력이 좋고 온더볼에서의 파괴력이 있는 제레미 도쿠를 이제 빠르게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투입을 했어요. 게다가 이 교체 이후에 오히려 츠베지다가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전반 45분 볼 경합 상황에서 황인범 선수가 껑충 뛰어오르면서 공을 툭 밀어줬고요. 황인범 선수의 패스를 받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바니치가 바로 논스톱으로 전진 패스를 배우로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카리 선수가 오른쪽 윙어 위치에 있다가 가운데로 순간적으로 빠져나오면서 수비의 시선 뒤로 움직였고 이 패스를 받아서 에데르송과의 1대1 상황도 침착하게 해결했거든요. 처음에는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왔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고 뒤에서 들어왔던 것이 포착이 되면서 득점이 인정됐고 전반전 사실 즈베즈다가 계속 밀린 경기를 했음에도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맨체스터 시티가 무려 79%의 압도적인 8대2에 가까운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고요. 슈팅 숫자가 무려 22대1이었어요. 유효 슈팅은 7대1. 그러니까 즈베즈다는 단 하나의 이 슈팅으로 유효 슈팅도 만들었고 골도 만든 것이죠. 기대 득점값을 보자면 맨시티가 2.32골로 2골 이상을 넣었어야 할 전반전이었는데 오히려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0.50골로 한 골도 확실하게 만들 만한 기회가 없었던 츠베지다가 앞서가는 경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 득점 상황은 빅찬스였기 때문에 맨시티가 3개의 빅찬스를 놓치면서 3골을 넣을 기회를 놓친 반면에 츠베지다는 한 골의 기회를 확실하게 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변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후반 시작 2분 만에 하프타임에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 조정과 패턴 플레이 조정으로 바로 동점골이 나오게 됩니다. 로드리가 후방에서 이선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알바레스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요. 알바레스가 2명의 압박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멋진 터닝 동작으로 탈압박 해낸 이후 배우로 침투하는 혼란에게 패스를 딱 줬어요. 그리고 혼란이 공을 받았을 때 또 혼란이 본인 쪽으로 수비가 몰리자 그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알바레스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서 소르 패스를 내줬고요. 알바레스는 골키퍼가 몸을 던지면서 나왔지만 여유있게 제쳐낸 이후 빈 골문에 또 각이 조금 없었음에도 침착하게 밀어넣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바레스 선수가 전반전에 연계 플레이라든지 슈팅도 좋았지만 이 장면에서도 연계 탈압박 이동 마무리까지 정말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이후에 맨시티는 58분 왼쪽 풀백 고메스를 빼고 아칸지를 투입하면서 체력 및 수비 안정감을 보강을 했고요. 이러한 가운데 60분 알바레스가 또 한 번 멋진 골을 넣게 되는데요. 페널티 에어리어 왼쪽 외곽 부근에서 사실은 이제 크로스 패스를 의도했던 프리킥이었는데 이게 골키퍼가 혼란 선수의 헤더 시도를 막기 위해 뛰쳐나와서 펀칭을 하려고 했는데 빠트리는 실수를 했어요. 경기 내내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던 골키퍼였는데 이 공을 빠트리는 실책 펀칭 미스가 나오면서 맨시티가 2대1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바레스가 동점골과 역전골을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이날 경기 평점 10점 만점 MOM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2대1이 된 상태에서도 지베지다는 아직 한 골 차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61분에 황인범 선수가 미들 지역에서 두 명의 맨시티 선수 사이에서 공을 간수하고 탈압박하면서 오른쪽 사이드로 크게 벌려주는 패스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 부카리가 공을 끌고 올라갔고 황인범 선수가 같이 따라 올라가서 부카리가 이제 두 명의 수비에게 가로막혔을 때 패스를 내줬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이 패스를 받아서 논스톱 슈팅을 가져갔는데 아쉽게도 세기가 약했고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막혔어요. 하지만 이 부카리와 황인범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고 또 황인범 선수가 경기 내내 공수 양면에 걸쳐서 많이 영향력을 보였던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쉽게 이 동점골 기회를 놓친 가운데 맨시티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승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73분에 로드리가 또 한 번 단독 돌파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서 수비 두 명을 감아서 벗기는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통해서 3대1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이 골 이후 결국에 지베지다는 패색이 짙었고 68분에 또 한 번 이바니치와 은디아이를 빼고 올리아니카와 이제 크라소를 투입하는 등 공격을 강화해봤지만 결국에는 무위에 그쳤고요. 77분에 미트로비치를 빼고 루키치를 투입했고 82분에는 조금은 지친 모습을 보인 황인범 선수까지 빼고 칸가를 투입했습니다. 사실 황인범 선수가 이적 시장 막판에 합류를 했고 또 지난 주말에 교체 출전으로 리그 경기를 소화를 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빅매치 맨시티전에 선발 출전했다는 것은 역시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550만 유로를 투자한 선수답게 주력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날 경기도 아직 호흡을 더 맞춰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앞으로 황인범 선수가 이 지베지다의 에이스로 중용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히트맵을 살펴보시면 정말 수비 지역 전 지역을 커버할 정도로 열심히 부지런히 커버 플레이를 해줬고요. 83분 동안 뛰면서 32번의 볼터치를 가져갔는데 76%의 패스 성공률, 나쁘지 않은 기록, 맨시티를 상대로 수세의 경기를 펼치면서도 4차례의 롱패스 중에 2개를 또 정확하게 연결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하나의 유효 슈팅 그리고 한 차례의 드리블 돌파 시도 정확하게 성공하면서 100%의 기록을 남겼고 5번 경합했는데 그중에 3번 승리했으니까 경합 승률도 50%를 넘겼어요. 맨시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공을 잃은 것도 7번밖에 되지 않았고 태클도 2차례 성공을 하는 등 황인범 선수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을 멋지게 장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베지다는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우승도 도전하고 있는데요. 오는 주말 일정이 연기된 가운데 다음 황인범 선수의 출전 경기는 9월 28일 목요일 새벽 2시로 예정된 파르티잔과의 빅매치가 될 예정입니다. 파르티잔이 리그 2위고 지베지다가 3위이기 때문에 우승 경쟁에 있어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경기고요. 이 경기 이후에 또 챔피언스리그 2차전은 10월 5일 새벽 영보이스와의 홈 경기인데요. 맨시티전 아쉽게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 영보이스전에서 이긴다면 2위로 또 16강 진출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셀틱에서는 권혁규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양현준 선수와 오형규 선수가 명단에 들어갔고 또 이날 경기 나란히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사실 페예노르트 원정에서 2명이나 퇴장 선수가 발생하면서 셀틱이 좀 어떻게 하긴 어려운 경기였어요. 그래도 전반 추가 시간 선제골 허용 이후에 후반전 58분 가장 먼저 교체 카드로 양현준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팔마 대신 들어온 양현준 선수가 32분 동안 뛰면서 한 차례의 드리블 돌파 성공을 했고 3차례의 경합 중에 2번 성공을 했고요. 양현준 선수 들어가고 나서 5분 만에 첫 퇴장 선수가 나왔고 그리고 또 5분 뒤에 두 번째 퇴장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공을 소유할 수 있는 상황들이 거의 나오기가 어려웠어요. 수적 열세가 2명이나 됐기 때문에 공격적인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양현준 선수가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투입된 것으로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오형규 선수도 82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8분 동안 뛰면서 많은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2차례 드리블을 시도했고 한 차례 성공을 했고 한 차례 패스에 정확하게 연결했고 무려 이제 공중볼 포함해서 8번이나 경합을 부딪혀 주면서 또 열심히 뛰었다. 이런 무대의 피지컬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개막전 일정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 있습니다. 9월 21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4시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대결인데요. 챔피언스리그의 클래식 매치이자 김민재 선수의 출전이 확실시되는 경기입니다. 과연 이 경기에서 한국인 선수로서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김민재 선수 어떤 플레이를 펼쳐 보일지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바이에른 뮌헨과 맨유의 경기 결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개막 2일차 경기 한준TV를 통해 챔피언스리그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